그래서 여러분들 대학생들한테 이렇게 시험을 보게 함으로써 어떻게 보면 단계적으로 조금 체크를 하는 것도 하나의 의도는 맞는데 이 중간고사를 통해서 어떤 서열을 이 대학교까지 이렇게 가져와서 해야 되느냐, 그건 조금 저는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상위 30%는 A 이상, 그 다음에 상위 또 40%, 그러니까 이제 B 등 상위 40%는 또 B 이상, 그 다음에 나머지는 C, D, F를 중에 그렇게 안쪽에 그렇게 돼 있다 보니까 제 수업 같은 경우는 기업가 정신이나 이런 창업 쪽은 사실은 그런 점수로 해가지고 어떻게 보면 평가를 하는 과목과 좀 괴리가 있거든요. 그래서 제 입장에서는 모든 분들이 다 같은 레벨에서 몰입도가 있어서 이렇게 프로젝트를 함에도 불구하고 그 결과에 대해서 어떻게든 평가를 해야 되는 이런 어떤 어떻게 보면 더 떠밀려서 여러분들을 평가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크다 보니까 이건 굉장히 저도 딜레마입니다. 사실은 대학원이나 석박사 과정은 그런 평가 퍼센티지 값이 절대 평가입니다. 그래서 제가 석사, 박사에서는 수업을 전부 A9를 줘요. 그런데 이 학부 과정은 그렇게 들이지 못하는 게 굉장히 사실은 유감스럽고, 또 여러분들이 저는 자질이 있다고 저는 봅니다. 왜냐, 뭘 해도 사실 잘할 수 있거든요. 이게 뭐 예전같이 그 영어, 수학 뭐 이런 정해진 과목을 가지고 점수를 평가하는 그런 것들에서 탈피해서 어떻게 보면 본인의 그 차원을 개발해서 제대로 한번 본인의 역량을 이렇게 펼치라는 과목이다 보니까 이게 좀 취지가 안 맞아서 저도 그런 부분이 좀 고민스러운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중간고사를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그거에 대해서 여러분과 한번 상의를 좀 드리고 싶고, 제가 그래서 한번 여쭤본 것이고요. 그래서 오늘 그 중간고사 체크를 어떤 식으로 하는 게 좋을까, 그리고 기말고사를 여러분들한테 어떤 식으로 좀 부담을 최소화시키면서, 어차피 그 해야 되는 거니까, 어차피 여기 수업을 들으시는 분 중에 그냥 자리를 지키고 있는 분도 있고, 정말 몰입도 있게 문화라는 게 어떤 개념이고, 그리고 나 이거 수업 중에 미션과 비전이 어떤 건가 이런 걸 제가 수차례 강의를 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충분히 인지하고 있는 분들은 적응 안 할 수 있잖아요. 그 정도는 이건 부담 안 들이면서 어떻게 보면 수업에 몰입도가 있는, 내가 그 머릿속에 컨셉을 가지고 있다면 그 정도 충분히 할 수 있지 않나, 그런 걸 가지고 사실 제가 이렇게 읽어보면 이게 평소에 공부를 그래도 뭐 복습은 안 하더라도 여기서 수업에서 어느 정도 집중력 있게 하신 분들은 그 내용은 알고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이렇게 보면 이제 당일 이제 시험 뭐 리포트나 이런 걸 이제 해라니까 하는 분들은 어떻게 해요? 대부분이 인터넷에 검색해가지고 카피 앤 테스트 이렇게 하다 보니까 사실은 제가 의도하는 그 문화창업 마케팅에서의 그 문화 개념하고 일반적인 그 문화창업 마케팅하고 조금 차이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 거에서 제가 딱 보면 알잖아요. 그런 데서 이제 사실 점수를 드리는 거거든요. 그러면 뭐 어떻게 보면 뭐 불만이 있을 것 같지는 않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공평하게 어차피 같이 여기 하는데, 그래서 레벨을 정하면 아예 수업을 빠지는 분이 거의 없어요. 지금 거의 한 45명 중에 거의 100%예요. 43명, 40명. 그러면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이, 우리 학생들이 어떻게 보면 자리만 차지하고 있는 분들은 사실은 그냥 나는 학점은 그냥 성적만
받으면 된다 이런 컨셉의 분들도 있을 거고 내가 조금 적극적으로 해서 A를 받겠다는 분은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해서 이렇게 컨셉을 자꾸 외우려고 하고 그런 그 수업 중간에 따라오시는 분은 A 받는 거고 나는 조금 하는데 이게 좀 그냥 적당히 하는데 그래도 문화체험 마케팅이 뭔가 그 정도만 아시는 분은 B 받는 거고 그렇게 좀 분류가 되도록 제가 하는데 수업을 좀 충실히 들으면 좋겠다. 그래서 중간고사는요 그냥 제가 그 시험을 보질 않고 오늘 이제 이 수업을 통해서 제가 중간고사 방향을 말씀을 드릴 거고 기말고사는 지금부터 열심히 들으세요. 지금부터 열심히 들으셔가지고 기말고사 때는 제가 시험 키워드를 예를 들어가지고 문화가 제가 말하는 문화가 일반적인 다른 데서 말하는 문화는 좀 컨셉이 다르잖아요. 그럼 문화가 뭐고 그리고 메솔로 욕구 단계가 뭐고 문화와 메솔로 욕구 단계의 관계에서 한번 여러분이 생각은 뭐고 그리고 시장에서의 원하는 게 그게 나의 미션이고 그리고 또 파이고 이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파이 관점에서 한번 나의 미션을 정의해봐라 이렇게 이야기하면 본인 나름대로 컨셉이 있으면 적을 수 있을 거예요. 세상이 나한테 원하는 걸 미션이라고 하잖아요. 그리고 그럼 여러분이 한번 미션 지금 이번 이러한 수업 기회에 내가 세상에 필요한 일을 할 수 있는 것 그게 뭔가를 한번 찾아보는 그런 물음을 제가 드릴 수가 있고 그러면 내가 미디어학과라든지 문화 창작 기획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으면은 내가 한번 이런 전공을 통해서 세상에 어떤 원하는 것을 한번 내가 해보고 있다. 그 이유가 뭔가 이런 게 미션이 되잖아요. 그런 걸 한번 시험을 통해서 한번 말씀하실 수도 있고 그걸 위해서 내가 단기적으로 무엇을 했으면 좋겠고 그리고 그걸 위해서 앞으로 내가 준비해야 될 파워가 어떤 건가 이런 게 이제 시험 문제가 될 수 있겠죠. 그래서 그렇게 하면 될 것 같아요. 지난 중간고사 과제 엑스데이인데 다른 게 아니고 6차 산업 지난주에 제가 한번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공지도 했지만 글로벌 창업이라든지 지역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사회적 기업 동아리 이런 분야에 여러분들이 좀 관심을 가지고 할 수 있는 이런 거리를 만들어 드리기 위해서 제가 지역민들을 한번 이렇게 모집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고 출석을 한번 체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출석 체크하고 있습니다. 남은 시간 19초, 18초, 17초 이렇게 나오네요. 출석 체크 완료. 이게 계속 자동 출석 체크를 눌러야지 이게 한 26초, 23초 이런 식으로 기회를 드리네.
여기 애플 쓰는 사람은 계속 애플 OS만 쓰죠. 애플 스마트폰만 쓰죠. 다른 거 바꿀 생각은 못 하는 것 같아요. 안드로이드 쓰는 사람은 또 안드로이드만 쓰고, 저 같은 경우는 안드로이드 쓰는 이유가 스마트폰이 이게 삼성 거다 보니까 좀 호환성이라든지 아니면 노트북가 좀 호환성이 좋은 것 같은데, 그리고 카톡 같은 게 잘 되는데 안드로이드도 잘 됩니까? 카톡 잘 돼요? 안드로이드도? 돼? 카톡이 돼? 지금 체크 안 된 사람? 이름이 어떻게 돼? 정미현. 그렇네. 이런 안타까운 일이. 이름. 예림. 김지우요. 김지호. 그다음에 이성현. 그다음에 서지수. 제가 왜 이렇게 부르냐면 이러면서 얼굴도 한번 더 외우고 그러려고. 지금 안 된 사람이 안용법, 이성주, 이어별리, 네? 됐죠. 이어별리 안 됐고, 그 다음에 이준현, 그 다음에 조민환. 오늘은 41명 현재. 자, 그 6차 산업 이렇게 해가지고 했는데. 오늘 이제 이 설명하는 걸 왜 이걸 설명하냐면, 여러분들이 혹시 여러분의 그 전공을 가지고 어떻게 보면 이 지역민들하고 좀 지역민들의 애로사항을 해결할 수 있겠다. 그러면은 저한테 신청서를 주세요. 그러면 제가 연결을 해드리고, 그리고 제가 화요일하고 수요일 날은 이제 그 농가를 방문을 합니다. 그때 원하면은 제가 기회가 되면 같이 갈 수 있도록 해서 하는데, 시간은 어떻게 되냐면 수요일 날은 저녁 6시 이후에 제가 학교에서 출발을 합니다. 그래서 한번 따라가 보고 싶은 사람은 저한테 개인적 카톡을 주시면 제가 같이 따라갈 수 있도록 하고, 그 다음에 오늘 수요일은 1시부터 4시 사이에 제가 농가를 방문합니다. 그때 가는데, 여기 이제 그 내용을 제가 조금 다시 설명을 드릴게요. 잘 안 보입니까? 앞에 불을 좀 꺼볼까요? 좀 꺼주시겠습니다. 자, 지난주에 6차 산업 농산공인 산업협력 만남의장 해가지고 행사를 가졌습니다. 그때가 날짜가 며칠이었죠? 지난주에 무슨 요일이었습니까? 목요일이요? 네? 수요일이었나? 수요일 날 오후에 수업하고 오후에 1시부터 행사를 했는데, 여기 계신 분 중에 한 분이 참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날 그 6차 산업이 1차가 농업 생산물을 만드는 걸 1차 산업이라고 하고, 2차 산업은 그거를 제품으로 이렇게 포장 같은 거 하는 거, 이런 거고, 3차 산업은 그걸 판매까지. 그래서 1차 산업을 보통 이제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농사 짓고, 엄마 아빠들이, 여러분의 어머니 아버지들이 이걸 이렇게 말려서 포장을 한다는 거죠. 그리고 3차 산업은 그거를 여러분과 같은 분들이 SNS 그런데 판매를 하는 거. 그래서 6차 산업이라 하는데, 이 6차 산업에 종사하는 그런 주변의 농상공인을 대상으로 해서 한 11개 팀을 지난 수요일 날 1시부터 오후 4시까지 여기 학교에 불러서 같이 미팅을 했습니다. 그래서 행사 개요는 그 지역사회하고 상호 협력 비즈니스 모델 발굴해서 여러분들하고 제가 연결시켜서 어떻게 보면 여기서 동아리 활동을 하기를 원하는데, 지역민들이 뭘 원하는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그런 자리를 통해서 지역민들이 원하는 걸 한번 여러분들이 봉사활동을 통해서 매칭을 해드리는 그런 걸 한번 기획을 했고요. 그래서 아이템을 여러분들한테 아이템 발굴하는 거하고 네트워크 플랫폼
시범적으로 이렇게 한번 실시를 했고요. 여기 보면 우리 학생 그 박정현 학생이 그날 참석을 했어요, 대표로. 그리고 여기 또 친구는 요번에 그 예비 창업 패키지 지원 사업에 선정이 됐는데 2학년 2학기하고 휴학을 하고 올해 이제 사업화를 하는데 7천만 원을 이 호수대학교에서 지원하는 프로그램 예비 창업 패키지 지원 사업을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과 똑같은 입장에 있는 친구인데 7천만 원이 됐어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그 무중력 체어를 해가지고 그 체어 사이에다가 포일을 활용해서 자석을 만들어서 이게 좀 중력을 느끼지 않도록 그렇게 하는 기술을 적용한 체어를 개발하는 친구인데 사업 계획서를 무려 20개를 작성을 했답니다. 그 중에 6개가 지원 사업에 걸려서 7천만 원짜리부터 여러 개가 되어서 여기 그 지역 농공인들이 이렇게 와 있는데 여기 계신 분은 34세인가 그런데 여러분은 이거 선배인데 전공이 뭐였죠? 전공 이분이 지금 기계공학 전공인가요? 수산물 그 기계공학을 전공했는데 아쿠아포닉스라 해가지고 그 물고기 있죠. 물고기를 밑에 키우고 위에는 이렇게 식물들을 키우는데 굉장히 잘 된대요. 그리고 그 식물들이 한번 이렇게 수확을 하면 보통 하루 이틀 만에 이렇게 땅에서 올라온 채소들은 짓물러지는데 한 달이 돼도 이게 짓물러지지 않고 그대로 유지가 됩니다. 그래서 그런 물고기 수경 재배를 통해서 이렇게 생산한 아쿠아포닉스를 하는 분인데 여러분 선배예요, 서울대학교. 그래서 이분도 참석을 했고 그 외에 여기 떡을 하는데 이렇게 떡을 이렇게 어머니가 또 꽃차 쪽을 하시고 이 아들이 떡을 물려받아가 하는데 여러분 나이하고 비슷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떡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여기 보면 다양한 분들이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이제 여기 보시면 여기 요분은 누에 곤충 재배 이런 쪽으로 하고 있고 그래서 그 곤충을 가지고 이렇게 그 동물 간식 만드는 업을 하고 계시고 이분은 호두 광덕 호두 있죠. 호두를 가지고 염색하는 일을 하시고 여기 또 다른 분 여기는 홍삼 산양삼 그리고 여기는 또 산양삼 말고 뭐라고 하죠? 어린 새싹삼. 새싹삼은 또 보면 이제 산양삼이 그냥 또 이렇게 농가로 내는 게 새싹삼이에요. 그래서 이런 걸 한번 하는데 여기는 또 어제 제가 여기 농가를 방문했는데 이분이 염색인데 천연 염색 쪽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 다양한 분들이 와 있는데 이런 분들이 한 11분이 어제 와 계셨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의 어떤 주제를 가지고 이렇게 현안 파악을 했고 그래서 여기 참여하신 분들이 이렇게 리스트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 제가 그 김경이라는 대표님은 유명하세요. 그래서 공방고온이라는 유명한 하는데 월 매출이 한 4, 5천 된다고 합니다. 실습으로. 그래서 수십년이라고 그 목청 가는 쪽이 있는데 이분 같은 경우는 이제 천연 염색 체험을 주제로 해서 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제 갔었고 오늘은 오후 1시부터 4시까지 옥도령이라 해가지고 담비농장이라고 해가 여기 산에 있는데 열매나 특용작물 이런 걸 해요. 근데 돈이 굉장히 수입이 좋답니다. 그래서 뭐 이렇게 마가 땅에서 올라오는데 이거는 하늘에 붕 떠가지고 말을 그냥 따가지고 하는데 굉장히 그 천연적으로 그냥 이 농사를 짓는데 보통은 뭐 농약 쓰고 이런데 농약 안 쓰고 그냥 던져놓으면 지가 알아서 자란대. 그리고 굉장히 병충이 강하답니다. 그런
열매들만 이렇게 생산을 하는데 이 옥도령이라는 이름이 옥도령이에요. 그래서 오늘 거기 갈 거고 가는 김에 박미혜라는 대표님은 요 동мен이에요. 두 분 다. 새싹 인사. 그래서 두 분이 이제 그런 걸 하는데 오늘 갈 겁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원하는 게 뭐냐면 SNS 영상 교육이라든지 SNS 그러니까 포토샵 화장품을 이 새싹삼을 가지고 화장품을 개발하기를 원하고 제품을 좀 판매를 좀 매출을 더 향상시키기를 원하고 뭐 새로운 이런 새싹삼을 이용해서 신제품 개발을 원한답니다. 그래서 혹시 여러분들 중에 이분들의 이러한 니즈를 조금이라도 도움을 줄 수 있겠다 하면 오늘 이 수업 마치고 저 따라 가셔도 돼요. 그래서 오후 4시까지 오는데 가서 점심은 제가 사겠습니다. 이 적극적인 제안인데 그래서 화장품 개발이라든지 아니면은 SNS 잘하면 내가 SNS 영상 그분들 교육 시켜드리고 싶다면 그런 거를 오늘 당장 한다는 게 아니고요. 오늘이 현장 방문이 그래서 학생들하고 현장을 방문해가지고 근데 아마 차가 올 거예요. 그래서 승용차 사람이 적으면 승용차 한 대로 갈 거고 사람이 많으면 제 차까지 따라갈 수도 있어요. 그다음에 이제 박용영이라는 거는 다육이죠. 다육이를 하는 동작을 하세요. 목천이고 다음 주 화요일 날 그러니까 다음 주 화요일 날 6시에 가요. 그래서 거기도 인터넷 홍보하고 유튜브 제작, 사업 계획서 만들어주는 거 이런 걸 도움을 받기 원해요. 그래서 일단 따라가면 식사는 해결이 된다 보면 돼요. 왜냐하면 가면서 뭘 먹어야 되니까. 그래요. 그 다음에 또 어떤 분이 있냐면 홍삼. 이분은 가야금 홍삼이라 본인이 직접 홍삼을 제조를 재배를 한답니다. 복면동이고 이분도 마찬가지예요. 홈페이지 제작, 제품 디자인, 쇼핑몰 가입 등 이런 것들을 좀 도와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우리 학생들이 이런 걸 하면 참 좋겠다고 생각하고 그 다음에 장경숙이라는 분은 이제 이분도 뭘 하냐면 꽃차 있죠. 발효 이런 걸 하는데 다음 주 그러니까 수요일 날 이 수업을 마치고 갈 거예요. 그때 이분도 인터넷 홍보, 블로그, 로고 이런 것들을 다 보면 SNS 마케팅이나 아니면 뭐 인터넷 홍보나 홈페이지 제작, 제품 뭐 이런 거 레시피 만드는 거, 식품 영양학과 이런 친구들도 가면은 뭐 이런데 홍삼이라든지 뭐 일회새싹 이런 걸 하면 제품 신제품 제작을 새싹삼을 이용해서 뭘 만들 레시피 같은 개발해서 이러면 좋겠죠. 그 다음에 고선영 이분은 아까 그 젊은 남자친구인데 이름이 여자 같아요. 그 떡을 하는데 벼농사를 직접 한답니다. 그래서 벼를 가지고 쌀 가공부터 제조 판매하고 마케팅까지 제조하고 마케팅까지 전부 다 하는데 이 젊은 친구가 좀 적극적이에요. 그래서 이분도 보면 팔로 개출, 인터넷 마케팅, 블로그 관리하는 거, 로고 디자인 이런 것들을 좀 학생들하고 같이 했으면 좋겠다. 그다음 노학네 이분은 이제 비농창업을 했는데 아쿠아포닉스 아까 젊은 친구 있죠. 그분이 30대 중반에 여러분 선배인데 좀 아버지가 좀 땅이 많은가 봐요. 그래서 돈도 좀 있고 그래서 연구 개발해가 아쿠아포닉스를 했는데 원래는 양액이라 해가지고 그 식물 수경 재배할 때 양액이 그 보면 굉장히 진하거든요. 그거는 화학적인 것도 좀 들어가요. 그래서 먹으면 사실은 조금 건강에 걱정이 될 수 있는데 이거는 뭐냐 아쿠아포닉스는 뭐냐면 말 그대로 물고기 있죠. 물고기에 살던 그 물을 그대로 식물사에 이렇게 하는데 한 10분의 1 정도밖에 안 된대요. 일반 양이니까 그런데도 잘 자란대요. 그리고
어항이 필터가 필요가 없고 그 어항이 필터 역할을 이 식물 뿌리들이 해주고 그리고 이 식물들이 재배를 하면 한 달 정도를 그냥 이게 안 짓무르고 그냥 유지가 된다는 게 굉장히 자연적이고 좋다는 거죠. 그 다음에 김기령 이분은 곤충 사육을 해요. 그리고 체험도 하는데 이분도 이제 곤충을 이용해서 뭔가 음식을 개발, 신제품, 정형철을 개발한다든지 화장품 개발, 수출을 좀 원한답니다. 그다음 황희수, 산놀농은 대표인데 이분은 포도를 재배를 해요. 이런데 가면은 포도 좀 주겠죠. 여기 가신 분들은 다 그런 거 이렇게 하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안목도 넓힐 수 있고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블로그 활용하고 SNS 이런 것들을 해주길 원한답니다. 안혜정, 이하나트파 여기는 카페를 해요. 지금 카페를 하는데 자연체험 공방, 호두, 허브차, 허브 작물 이런 것들을 하는데 실제로 이제 허브 같은 거를 따가지고 꽃차도 하고 그걸 가지고 뭔가 체험학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도 프로그램 이런 체험 프로그램 개발이라든지 신제품 개발, 디자인 개발, 홈페이지 제작 이런 것들을 유량동에서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여기 보면 스케줄이 이렇게 쭉 있는데 제가 여기 카톡상에 공지를 할게요. 그래서 오늘은 그 동면에 두 집을 가는데 따라 나서는 친구가 있으면 한 3시간 동안 그냥 갔다가 올 건데 갔다 오면서 그냥 현황 파악을 하고 오늘 그런 학생들이 내가 정말 이거 가지고 동아리 활동 한번 해보고 했다. 그럼 이제 화학객서 하나 만드는 것까지 해서 동아리 활동을 시작하고 제가 지도해드리고 뭐 이런 식으로 하면 어떨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제 갔던 요 김경애 공방원이라는 분은 월 한 수익이 한 4,5천 정도 된답니다. 그래서 그 체험을 하는데 이 자연과 함께 뭔가 이렇게 그 염색, 천연 염색을 하는데 이게 그 다양한 염색 재료를 가지고 한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그 염색 재료들이 있고요. 그걸 가지고 물을 내고 그걸 가지고 여기 염색을 한 천들입니다. 그걸 가지고 옷도 이렇게 만들고 그렇게 하는데 여기 염색 체험장이고 그래서 이런 쪽 염색, 천연 염색 이런 프로세스들이 이렇게 교육 과정이 있고요. 그리고 실제로 굉장히 많은 상들을 받았어요. 그리고 천연 염색 재료 이게 한약재 같은 거더라고요. 그런 것들을 가지고 이런 작품들도 만들고 이런 천들 이렇게 해서 하고요. 그래서 실제로 이런 원사, 하얀 배, 천, 몇 이런 것들을 가지고 물을 내서 하는데 여기 보면 한약재 종류라 생각하시면 돼요. 그런 걸 가지고 이렇게 하고 여기 보면 오미자, 대춘잎, 소나무, 홍화, 맨드라미 이런 걸 가지고 천연 염색 염료를 가지고 이런 물 들이고 홍화가 보면 그 자색 있죠. 이렇게 그 왕의 색깔의 자색 아주 붉은 핏빛 같은 아주 보라색 같은 그런 건 홍화가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창업 기술 과정 해가지고 이런 같은 프로그램이 굉장히 또 수익이 되고 그래서 저는 이제 이런 우리 학생들이 이런 데 가서 뭔가 좀 같이 하면은 좋지 않을까 생각해갖고 이건 작품들이에요. 이건 천연 염색을 이용해서 이런 작품을 만들어서 판매를 하고 이런 도구들 그리고 이거는 또 천연 염색 과정에서 필요한 그런 그 내용물 염색 염료들 그런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천연 염색이 굉장히 어떻게 보면 이렇게 깊이가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여기서 이게요 시험으로 가면 유통, 전망, 이야기, 종류, 염제, 오감, 염색, 한사리, 색깔 뭐 이렇게 해가지고 이게 예를 들어가지고 도덕 국어로 가니까요
또 이야기로서 염료를 풀 수도 있고 유통 전망으로 가면 이게 사회에 대해서 마케팅적으로 풀어가지고 홍보, 판매를 어떤 식으로 이렇게 하겠다 이렇게 풀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이건 보면 서인, 재활용 이 천연염색을 재활용을 하니까 침구, 어류, 소품 이쪽으로 갈 수 있고 색깔로 가면 이런 7가지 무지개 색깔로 해서 할 수 있는데 이 황색은 양파, 치자, 메리골드 뭐 이런 걸로 할 수 있고 청색은 뭐 쪽 이런 걸로 할 수 있고 적색은 뭐 또 뭐 이런 재료들이 있고 이런 식으로 정리가 되고 한살이 그 다음에 염색 조건 물, 염제, 온도, 햇빛 뭐 염수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런 프로그램들을 이렇게 마인드맵으로 정의를 했습니다. 왜 제가 이걸 이야기를 하냐면 여러분들이 문화창업 마케팅에서 이 문화가 뭐라고 했습니까? 사람의 생각의 방식과 그 다음에 그 사람의 생각의 방식의 결과물이 있잖아요. 그럼 문화를 우리가 창업을 한다는 것은 결국은 내가 이런 6차 산업을 예를 들면 6차 산업에 이런 농업에서의 어떤 아이템을 만들면 거기에 사람들의 생각을 변화를 시키고 그리고 그 사람의 생각의 변화의 결과물이 내 아이템이 된다는 거죠. 애플 아이폰은 처음에 문화가 없었어요. 애플 스마트폰 문화가 없었는데 이 스마트폰이 생김으로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뭐가 생겼어요? 앱 문화가 생겼죠. 그래서 어플을 따라 가지고 뭐죠? 처음에는 어플 그 공급해주는 앱스토어 같은 게 좀 생소했지 않습니까? 그런 거 자체가 없었어요. 그런 시장이. 그런데 지금은 애플 앱스토어에 돈을 지불하고 그걸 다운로드 받는 문화가 생겼죠. 그리고 그걸 활용도 하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 앱을 통해서 스마트폰 통신 기능 외에 촬영도 하고 그걸로 SNS도 하고 이런 문화들이 한 10년밖에 안 된 거예요. 2010년 전에는 그런 게 없었어요. 유튜브 문화 이런 게 전부 다 내가 제품을 개발함으로 해가지고 문화가 생긴 거예요. 마찬가지로 이러한 그 어떤 6차 산업이라는 것도 하나의 소재로 해서 이 분야에 내가 아이템을 개발해서 염색 문화를 가지고 이런 문화들을 사람의 삶의 방식을 또 바꿀 수가 있는 겁니다. 이때까지는 염색하면은 천연염료로 해가 염색의 문화는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그냥 일반적으로 이런 염료를 화학 염료를 이용하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알레르기 그리고 우리가 어떤 뭐 환경오염 이런 데 노출이 돼 있는데 이제는 천연염료를 했을 때 그런데 이 천연염료를 어제 가서 보니까 어떤 문제가 있냐면 요런 다양한 어떤 그 실 같은 것도 전부 염료로 해가 다 이거를 물을 들인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어떻게 보면 재단을 해가 옷을 만드는데 이 옷 한 벌이 얼마인 줄 알아요? 150만 원에서 200만 원이에요. 근데 저런 걸 또 구입하는 사람도 많아요. 고급이더라고. 자,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일단은 인터넷에 그걸 올렸어. 그러면 이 옷을 사려는 사람이 주문을 했어요. 근데 그 한 명이면 괜찮은데 왜 하나만 있으니까 팔려야 되는 이게 한 100명이 갑자기 주문을 하면 품질을 똑같이 만들 수가 없어요. 그리고 그 납기를 맞출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소비자들이 신뢰가 없어지는 거죠. 그럼 그거를 이 천연염료를 했을 때 어떤 식으로 해서 그걸 좀 해결을 할까? 그게 하나의 중요한 과제더라. 그걸 하기 위해서 천연염료로 똑같이 색깔을 내고 그걸 가지고 똑같은 품질의 어떤 옷이 나오기까지 그 과정을 관리하기 위해서는 무엇을 준비해야 될까? 거기에서 안료라는 것을 일반적으로 지금 염료를 넣으면 1차적으로 그냥 재료를 끓여가지고 우리 약탕기에 끓이듯이 물이 나오거든요. 그게 80도에서 우러 나오는데 그걸 가지고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 농도나 pH
시간 이런 거에 따라서 색깔이 다 다른 거예요. 그런데 이거를 그냥 농축을 시켜가지고 우리가 아까 잉크처럼 만들었다가 그걸 가지고 다시 어떻게 해요? 물에 풀어가지고 하면 그 농도 비율을 맞출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식으로 접근을 좀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럼 결국 뭐냐면 염료를 우리가 생산하는 장비를 또 개발해야 되고 이런 것들이 하나의 창업 아이템이 될 수가 있다. 왜? 대량 생산에 맞는 어떤 품질과 가격을 맞추기 위해서는 안료 개발이 굉장히 중요하다. 지금은 그냥 1차적으로 1차 농산물에서 바로 염료를 뽑아서 하다 보니까 농도 조절이 안 되는데 이거를 대량 생산을 위해서 그냥 안료로서 안료 가루로서 100% 안료 가루로서 확보를 하면 농도를 맞추기 좋다는 거죠. 그런 것들이 가능하고 네, 이게 누군지 알죠? 그리고 여기 보면 이게 다 작품이에요. 이것도 작품이고 이게 뭐냐면 한약재예요. 한약재가 전부 다 어떻게 보면 이런 배에 변압 아니 배저 3배 나 이런 데 물을 들이는 재료가 되더라고요. 근데 이것들이 다 중국산이에요. 그리고 이런 옷들 그 다음에 요 제품 이런 거 있죠? 이런 것들이 전부 염료로서 이 그림을 그린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다 작품이에요. 여기 보면 모자들이 참 이쁜데 이 모자들이 한 4만 원에서 7만 원에 팔린답니다. 그런데 굉장히 희소성이 있고 왜냐하면 하나밖에 없는 그런 제품들이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앞으로 여러분들이 만약에 어디어학과나 이런 데 있으면 이런 연재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문화창업 마케팅 관점에서 한번 새로운 천연염료 문화를 한번 만들어간다 생각하고 그 카테고리로서 이런 꽃을 이용해서 염료를 만들어서 이런 어떤 모자 같은 거를 염색을 해서 그런 디자인을 만들고 그래서 이 모자 디자인 있죠. 이게 그러니까 이런 원단을 가지고 직접 이제 원단을 염색을 해서 색깔을 자연스럽게 내서 이런 모자를 재단을 하는 거더라. 그러니까 굉장히 희소성인데 4만 원밖에 안 해요. 굉장히 싸게 그렇게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중간고사 과제를 제가 이야기를 할게요. 중간고사 과제는 문화창업 마케팅 수업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문화에 대한 개념을 한번 이야기를 리포트로 내주기 바라고요. 그리고 본인의 그 미션 그리고 본인의 비전 그리고 여러분이 그 문화창업 마케팅을 통해서 개인적으로 어떤 것을 했으면 좋겠다. 솔직하게 그냥 이야기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앞으로 하반기에 문화창업 마케팅을 통해서 어떤 것을 좀 더 해줬으면 좋겠다. 그런 이야기를 여러분의 그 눈높이를 제가 좀 알고 싶어서 이 4분을 넣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4분은 여러분들이 그냥 자유롭게 쓰시면 되고 요 세 가지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 그 장수는 뭐 A4 있죠. 한 2장 정도 해서 파일 이름은 이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관리를 해야 되니까 그냥 학번 안 적어도 돼요. 학번 안 적어도 되고 문화창업 마케팅 그냥 중간고사 과제는 그냥 중간고사 내가 언더바 해가지고 그냥 이름만 적으면 될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과제를 제가 거기 어디죠? 블랙보드. 제가 블랙보드에 그 강의 교환 다 올려놨습니다. 네, 보셨나 모르겠는데 그 2주차부터 제가 강의 교환 다 올려놨고 블랙보드에도 제가 미션으로 해가 중간고사 올릴 테니까 이번 주까지 이번 주 그러니까 일요일 날
저녁까지 요청할게. 그래서 여러분들이 1차로 아니 1차가 아니고 그냥 이번 주 저녁 일요일 날 저녁까지 올려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예. 일요일 20분 50분까지. 그렇죠. 예. 왜 그렇게 정했냐면 그래도 여러분들이 뭐 바쁘시겠지만 그렇게 안 정해놓으면 성적 평가할 때 그래도 누구는 빨리 내고 누구는 늦게 내고 그것도 하나의 그 노력이라고 보기 때문에 부담 없잖아요. 그죠? 여러분들이 뭐 평소에 했으면 문화에 대해서 여러분도 잘 알 거고 그리고 두 번째는 나의 미션과 비전 근데 나의 미션과 비전 있죠? 본인이 정말 고민한 걸 적어야 돼. 내가 딱 보면 알거든? 그냥 나의 전공과 관련된 본인의 미션과 비전 있잖아요. 이때까지 제가 계속 강조했잖아요. 그죠? 나의 전공과 관련된 그걸 적어야지 그냥 뭐 미션은 잘 살고 싶고 막 이러면 점수 없어요. 정말로 여러분들이 그 고민한 흔적이 저도 보였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뭔가 진짜화되고 여러분들은 이 세상에 태어난 이유가 다 있어요. 그 이유를 적으시라. 예. 좀만 늘려주시면 네? 기간 좀만 어느 늘려주시면 정도 늘려드릴까? 일주일에. 다음 주 이 수업까지. 네. 다음 주 네. 언제까지? 일요일까지 다음 주 일요일 이번 주 말고 다음 주 일요일까지? 시험 기간. 이번 주가 시험 기간이라고 하죠. 어? 아닌데 시험 기간이 언제까지인데? 다음 주 아, 미안해요. 그러면 다음 주 일요일 다음 주 일요일까지 좋아요. 그럼 10일 정도 되는 거예요? 그러면 다음 주 일요일까지 23시 59분 59초까지. 알겠습니다. 그럼 이번 주 말고 다음 주까지. 그래도 그 중간고사 기간이죠 그때까지가. 네. 네. 그럼 제가 늦게 뭐 평가하고 이러진 않은 그죠? 네. 그러면 이번 주가 중간고사 아닌가요 원래? 다음 주 주까지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주까지 중간고사 기간 일요일까지 해서 하고 그래서 정말 그래요. 문화창업 마케팅을 통해서 문화에 대한 개념 이거는 어차피 다 공개되어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보고 적을 수가 있어요. 근데 미션과 비전은 제가 한 번 더 강조하지만 그냥 남들과 똑같이 적어가지고는 점수가 차별화가 안 됩니다. 제가 생각은 상중하로 줄 거예요. 상은 정말 내가 딱 보면 정말 고민 많이 해가지고 근데 이러면 제가 상이고 중은 맞습니다. 근데 하는 거죠. 그냥 내긴 냈는데 그냥 뭐 성의 없이 그냥 한 줄 채웠다. 그런데 그냥 낸 것만으로 점수는 나가요. 그런데 제가 보면은 그건 충분히 제가 판별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문화창업 마케팅을 통해 여러분이 정말 그냥 성적 받기 위해서 왔다 이런 게 아니고 좀 의욕적으로 내가 어떤 걸 좀 해보고 싶고 그리고 뭐 동아리 활동을 해보고 싶고 그리고 앞으로 문화창업 마케팅을 통해서 좀 뭐 어떤 것을 좀 더 배우고 싶다 이런 것들이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민원이 아니고 여러분이 하고 싶은 분야에 대해서 조금 더 창의적으로 적으시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한 5분만 쉬었다 할까요?